자, 오늘은 마지막 챕터를 읽는 날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가는 길. 중앙문이 열릴 때 끼익 쇳소리가 났지만 늦은 밤이라 사육사들은 깊은 잠에 빠진 듯했다. 바깥 울타리의 동물들도 모두 우리로 들어가 있어 아무도 찰리 일행을 보지 못했다. 중앙문을 빠져나와서는 모두들 찰리가 움직이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따랐다. 누구도 큰 소리를 말하지 않았다. 해리엇도 마지막 힘을 다하는 듯했다. 개코 원숭이들의 부축을 받아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중앙문을 나오기 전 동물들은 저마다의 우리로 들어갔다. 동물들은 바다로 향하는 해리엇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그건 기쁨의 눈물이며 또 슬픔의 눈물이었다. 해리엇을 지금 데리고 옮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면서 동물들이 해리엇을 바다로 데려가고 있어요. 앞에는 찰리가 길을 하니까 앞장선 것 같습니다. 뒤에 스미스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행히 길은 가파르지 않았고 해리엇이 걸어가는데 불편하지도 않았다. 동물원 소유의 공원으로 쓰이는 곳이라 정리가 잘 된 길이었다. 찰리는 산 아래쪽 비탈을 가로질러 바다로 가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살았던 시간에서 다시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동물원과 공원 주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육사의 숙소와 사람의 집에서 한참 멀어졌을 때 스미스가 입을 열었다. 찰리, 길을 잃은 건 아니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건 우리 걸음으로 갈 때 말한 거예요. 지금은 해리엇과 함께 가잖아요. 스미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리엇, 조금만 힘을 내세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찰리가 말하자 해리엇은 지친 와중에도 찰리에게 미소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해리엇이 웃어 보인다 해도 찰리는 해리엇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걸어가는 내내 찰리의 머릿속에는 혹시나 해리엇의 생명이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올드나 개코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해리엇 자신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누구도 서로에게 내색하지 않았다. 찰리가 걱정스러운 듯 올드를 보았다. 올드는 입을 꼭 다문 채 찰리에게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해리엇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었지만 올드 또한 확신할 수 없기에 그저 찰리에게 용기를 준 것뿐이었다. 다시 얼마나 걸었을까? 산 아래쪽으로 도로가 보였다. 그리고 간간히 어둠을 뚫고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였다. 늦은 밤이라 차들은 가끔씩 지나갔다. 그리고 도로 건너편 어둠에 바다가 뒤섞여 있었다. 동물들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보았다. 연한 달빛을 받은 바다가 검게 출렁이고 있었다. 해리엇은 하염없이 바다를 보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바다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제 해리엇의 몸에는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자꾸만 눈꺼풀이 내려앉았다. 걷는 동안에도 깜빡 잠이 든 것처럼 정신을 잃었다. 개코 원숭이들이 밀어주는 힘에 다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저 도로만 건너면 돼요. 찰리가 말했다. 아무리 차가 지금 가끔 지난다 해도 해리엇이 건널 수 있을까? 올드가 말했다. 스미스,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해보는 거지 뭐. 여기까지 왔잖아. 자신감에 찬 스미스의 말에 찰리는 마음이 놓였다. 다시 찰리가 움직였다. 모두들 말없이 찰리의 움직임에 따랐다.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좀 더 수월했다. 찰리는 뒤따라오는 개코 원숭이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5년 전 일들을 떠올렸다. 그때 해리엇이 아니었다면 찰리는 개코 원숭이들의 괴롭힘과 공포 속에서 외롭게 죽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개코 원숭이들과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해리엇이 아니라면 어떤 동물도 이런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찰리는 알고 있었다. 다른 친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 또한 해리엇이 가르쳐준 일이다. 찰리는 자신을 다시 살게 해준 해리엇에게 그가 그토록 원하던 바다를 선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2차선 도로의 폭은 생각보다 넓었다.
원숭이나 너구리 정도면 단숨에 넘어설 거리지만 육중한 몸을 가진 해리엇의 죽음을 앞두고 건너기에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게다가 빠른 동물들도 가끔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는다는 사실을 찰리는 잘 알고 있었다. 사람과 함께 차에 타고 다닐 때 피를 흘리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듯 도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해리엇의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이번에 차가 지나가면 다 함께 건너는 거예요? 찰리가 말했다. 혹시 건너는 중간에 차가 오면 어쩌지? 스미스가 물었다. 막상 도로에 가까이 오니 해리엇의 걸음 속도가 걱정이 된 것이다. 차가 바로 오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지요. 또 어쩌면 사람들이 피해서 지나갈지도 모르고. 찰리도 아까보다는 자신감을 잃었다. 원숭이와 너구리가 거북을 데리고 도로를 건넌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물원에 알리지 않을까? 올드가 말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해리엇이 바다로 간 뒤일 테니까요. 찰리가 말했다. 그제서야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길게 불빛을 뻗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한적한 도로라 차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모두들 그 속도에 긴장한 듯했다. 하지만 찰리는 더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도로 위로 발을 디뎠다. 지금이에요. 차가 오지 않아요. 그 소리에 개코 원숭이들이 해리엇을 밀고 도로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도로를 건넜다. 찰리는 차가 오는지 도로 양쪽을 번갈아 살폈다. 해리엇이 도로를 반쯤 건너고 있을 때 멀리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불빛이야, 자동차 불빛. 어쩌지? 막상 용기를 내서 도로에 올랐지만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니 찰리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짧은 순간 모두 멈칫하며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았다. 불빛은 조금 전에 지나갔던 자동차의 것보다 훨씬 크고 높았다. 찰리는 그것이 큰 트럭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건 트럭이야. 찰리는 트럭과 해리엇의 몸이 부딪힌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잘 알고 있었다. 모두들 두려운 표정이었다. 그때 해리엇이 입을 열었다. 친구들, 걱정하지 마. 여기는 나 혼자 건널 수 있으니. 친구들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돼. 거북이 바다를 향한다는 건 이상할 거 없으니까. 해리엇이 힘없이 말했다. 그 사이 트럭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물들은 도로를 먼저 건너 몸을 숨겼다. 그리고 해리엇을 지켜보았다. 해리엇은 천천히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트럭이 점점 가까이 오다가 해리엇 앞에서 급하게 멈춰섰다. 해리엇은 트럭을 보지도 않고 묵묵히 걷기만 했다. 동물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트럭 운전사는 지나가는 해리엇을 신기한 채 보기만 했다. 잠시 뒤 트럭이 해리엇을 피해 다시 출발했다. 해리엇은 도로를 다 건너고는 찰리와 친구들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찰리는 트럭을 무사히 보낸 것조차 해리엇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모두들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바다 냄새가 가까워 오고 있었다. 해리엇, 이 냄새가 그렇게 좋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스미스가 웃으면서 말했다. 해리엇도 스미스를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보고 웃어줄 힘조차 없었다. 풀밭을 지나자 모래밭이 나왔다. 모래밭은 바다와 닿아 있었다. 한쪽으로 검은 바위들이 뾰족히 솟아 있었다. 작은 파도가 밀려와 바위에 부딪혔다. 찰리는 그곳이 아이와 함께 왔던 곳이라는 걸 기억했다. 개코 원숭이들은 처음 맡는 바다 냄새가 거북한지 자꾸 코를 킁킁거렸다. 모래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해리엇의 머릿속에는 갈라파고스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해리엇은 천천히 걸었다. 발밑으로 사각사각 들리는 모래소리가 생명의 소리처럼 들려왔다. 찰리와 동물들은 말없이 해리엇을 따랐다. 이제 개코 원숭이들이 밀지 않아도 해리엇 혼자 걸을 수 있었다. 마른 모래를 한참 지나자 발바닥에 젖은 모래의 감촉이 느껴졌다. 해리엇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찰리와 올드, 스미스, 개코 원숭이들이 해리엇을 보고 있었다. 내가 정말 살아서 바다를 보게 되었어. 해리엇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찰리와 올드, 스미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친구들, 뭐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해리엇이 말했다. 우리가 고마웠어요. 찰리가 대답했다. 잘 가요, 해리엇. 스미스가 다가가 해리엇을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올드가 해리엇에게 다가갔다. 해리엇, 당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올드, 당신이 있어서 남은 친구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군. 이제 해리엇은 찰리를 보았다. 찰리, 해리엇은 찰리를 보기만 했다. 가세요, 당신의 땅으로. 찰리는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해리엇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바다를 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해리엇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름다웠던 갈라파고스, 비그로에서 울부짖던 핀치, 줄에 묶여 끌려가던 늙은 거북, 다윈의 얼굴까지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해리엇은 바다에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곧이어 다리를 힘껏 젓기 시작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황홀한 기분이었다. 고개를 돌려 뒤에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았다. 찰리와 동물들은 멀리 바다에 떠있는 해리엇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찰리, 널 잊지 못할 거야. 찰리의 귀에 해리엇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찰리가 미소를 지었다. 모두들 해리엇의 소리를 들은 듯 웃고 있었다. 해리엇은 다시 먼 바다를 보았다. 그리고 입는 힘껏 발을 저었다. 그 순간 해리엇은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서히 눈이 감겨왔다. 세상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바다가 날 갈라파고스까지 데려갈 거야. 눈이 감기고 세상의 빛이 사라졌다. 해리엇의 몸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이렇게 해리엇이 점점점 바다에 떠서 가다가 이제 생명이 다해서 가라앉는 그런 그림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해리엇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무겁게만 느껴졌던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 깃털 같은 몸이 천천히 허공으로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자신의 몸이 너무 높이 올라왔다고 느꼈을 때 해리엇은 눈을 떴다. 저 멀리 평생을 그리워하던 갈라파고스가 보이기 시작했다. 섬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해리엇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찰리와 동물들은 돌아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스미스만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산비탈을 지나 실내 우리의 중앙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찰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스미스, 올드와 전 우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당신은요? 찰리의 말에 스미스는 멀리 숲을 바라보기만 했다. 다른 개코 원숭이들도 스미스가 보고 있는 곳에 눈을 두고 있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진 않겠지. 스미스가 힘없이 말했다. 그 말에 찰리와 올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찰리가 중앙문을 열었다. 그리고 올드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개코 원숭이들은 아직도 문 밖에 서 있었다. 스미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예요. 찰리가 말했지만 스미스는 여전히 숲을 보고 있었다. 찰리와 올드는 자신들의 우리로 향했다. 다시 동물원에 새벽이 오고 있었다. 모두들 자신의 우리에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다른 날과 같았다. 사육사가 들어와서 비어있는 해리엇의 우리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찰리에게 다가왔다. 찰리,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찰리가 말없이 사육사를 보며 웃었다.
찰리, 넌 뭔가 알고 있지? 도대체 해리엇이 어디로 간 거야? 찰리는 해리엇이 갈라파고스로 떠났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사육사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위층에서 아침을 달라고 소리치는 개코 원숭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찰리는 지난밤 묵묵히 숲을 바라보던 스미스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떤 선택도 스미스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찰리는 스미스가 내린 어떤 결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갑자기 배가 고파왔다. 찰리는 사육사에게 아침을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사육사가 찰리를 보면서 웃었다. 찰리도 사육사를 보며 웃었다. 동물원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이제 해리엇이 없는 동물원의 날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여기까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해리엇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동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죽음에 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 해리엇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나 뭐 등장인물, 동물들 중에서는 크게 악역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개코 원숭이 스미스도 처음에는 찰리를 해하려 하고 해리엇에게 돌을 던지고 하던 이런 나쁜 모습을 보였지만 원래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좀 깊게 생각해주는 그런 자세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책을 읽고 끝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수업 듣느라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